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도전과 관련된 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전 자주 하시나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뭔가 안 하던 걸 새롭게 실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이 좀 자주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 도전이라는 글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가 도전이라는 걸 하다 보면 굉장히 주변에서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그거 해서 되겠어? 하던 대로 해, 살던 대로 살아, 뭐 그거 한다고 또 난리야, 잠도 못 자면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취급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2007년에 처음 재무상담사라는 일을 시작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에이 그거 해서 되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한 2013년도인가 그때 제가 해피먼데이라는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도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 하지마, 그 시간 아깝게 그거 맨날 머리 아프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왜 안 하던 걸 해가지고 또 쓸데없는 거 다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세미나 할 때도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좀 들었었어요. 그거 해서 뭐 얼마나 남는다고 그런 거래, 이런 얘기를 했던 분들도 계셨었는데, 근데 결국은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끝맺음을 냈고 세미나도 잘 마무리가 됐잖아요. 끝내고 나니까 또 주변에서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거 해서 뭐하냐 막 이랬던, 약간은 비아냥했던 분들도 내심 끝나니까 잘했다라고 해주시는데, 알고 보면은 그분들 속 마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해서 잘 되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샘난다 그러나요? 네, 그런 마음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좀 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도전과 관련된 것들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스스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얻고 싶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계속 무언가 도전하고 성취하는 모습을 제 속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걸 계속 들으시다 보면, 그래 도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야, 괜찮은 거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서 괜찮은 걸 하나 봤는데, 그걸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했던 친구인데 이란이라는 나라에 되게 호기심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 관심을 갖고 이란이라는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던 분의 사례가 있었는데, 결론은 이분은 지금 되게 잘 되고 승승장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또한 처음에 이란이라는 나라로 유학을 가는 것과 이란어 전공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 만류, 비난,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 내용을 좀 같이 좀 볼게요. 연약하고 착하기만 한 다른 공주들과 달리 호랑이를 기르고 악당들과 싸우는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자스민이 너무 좋았다. 엄마는 자스민이 중동의 페르시아 공주라고 알려줬고, 그때부터 나는 중동 특유의 문화에 푹 빠졌다. 제이야, 수능 잘 봤으니까 좋은 대학에 지원하자. 선생님, 저는 이미 갈 곳을 정했어요. 한국 외대 이란어과요. 하향 지원을 해서라도 꼭 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던 곳에 진학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은 이거였다. 솔직히 우리 과는 외대는 오고 싶은데 수능 못 본 애들이 턱걸이로 들어오는 데지. 나는 이중 전공해서 빨리 다른 길로 취직할 거야. 나는 정말 이란이 너무 좋아서 왔는데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싫었다. 실제로 졸업생 중에도 이란어로 먹고 살거나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했다. 그래, 롤 모델이 없다면 내가 롤 모델이 되자. 이란어로도 멋지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어. 그렇게 나는 20대 중반 혼자 이란으로 날아갔다. 맨 처음 마주한 이란은 정말 폐쇄적이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와 성희롱을 견뎌야 했다. 아무리 더워도 이란인처럼 히잡을 썼고,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이란어로 싸웠다. 그렇게 5년을 악착같이 버텨냈고, 누구보다 이란을 잘 아는 한국인이 되어 돌아왔다. 저는 이 사진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아까 전에 수줍게 이렇게 이란을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뭔가 포스가 느껴질 정도로 멋있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지 단 1년 만에 시장을 휩쓸었다.
그동안 일하너는 전문 통역사가 없어 대학생들의 알바로 쓰는 아마추어의 영역이었다. 그래서 나는 영어나 일본어 등의 통역 체계를 연구한 뒤 일하너만의 통역 시스템을 구축했고 돈이 안 되는 일도 닥치는 대로 받아가며 나를 알리기 시작했다. 한국에도 일하너 통번역 전문가가 있다고. 그러자 소문을 들은 기업들이 나에게 일을 맡겼고 일하너 통번역 회사까지 세우게 됐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분야라는 단점이 나에게는 정제에만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된 것이다. 내가 처음 일하너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롤모델이 없다는 건 전망이 안 좋다는 뜻이야. 다른 거 해라 제이야. 하지만 이제 후배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선배님, 당신이 제 롤모델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보면 그냥 뭐 수능도 잘 받고 공부도 잘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에 취직해서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한 거죠.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남들한테는 비난받을 일이고 만류하는 일이고 걱정을 끼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어냈고 이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일하너 전문 홍번역가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근사한 회사도 차린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례를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참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새 여쭤보는 게 영일아 너는 재테크 전문가야 아니면은 뭐 힐링 전문가야 아니면 인문학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일상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로 방송을 할 거면 일관된 주제로 한 가지 컨텐츠로만 쭉 하지. 오, 너는 돈 얘기도 했다가 뭐 희망도 얘기했다가 꿈도 얘기했다가 뭐 행복도 얘기했다가 이것저것 다 얘기하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처음에 시작은 그게 맞았어요. 재무상담사,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심지어는 회사에 들어가서도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우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이런 금융교육을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가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 그래 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꼭 알아야 되는 재무상담, 재테크와 관련된 돈 관리와 관련된 걸 이야기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고 상담을 하는 이유는 저와 상담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들이 뭔가 좀 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기대하는 그런 희열이나 보람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론적인 수학적인 재테크를 잘한다 손 치더라도 그들이 부자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돈도 돈이지만 약간의 인문학적 소양, 내적인 부자, 마음의 부자 이런 것도 같이 함양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순간이 언제였냐면 신혼부부 분들을 상담할 때였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보통 신혼부부가 되면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게 돈과 관련된 대화예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너무 이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철저하게 돈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돈과 관련돼서 깊숙이 얘기하는 걸 약간 꺼려하는 경향들이 뭐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은 부부가 함께 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권해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서로 돈에 대한 견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여성분은 진짜 막 50원, 100원, 1000원, 2000원 다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여행 갈 때 크게 쓰시는 거죠. 반대로 다른 예를 들어 남성분이라면 평소에는 엄청 막 쓰다가 큰 돈 나갈 때 엄청 아끼시는 거예요. 누가 잘한 겁니까? 누가 잘하는 걸까요? 이거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향이 다른 거고 생각이 좀 다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돈에 대한 얘기를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해야지 라고 했는데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넌 그거 꼭 그때 택시를 탔어야 되냐? 너 그거 꼭 샀어야 돼? 너 필라테스 그거 꼭 가야 돼? 야, 그렇게 아끼면 뭐해? 한 번에 크게 써서 다 날아가는 거. 그건 아끼는 게 아니야. 아끼는 척을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상대를 평가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아니 그런 거 이렇게 아껴가지고 진짜 큰데 잘 쓰면 좋은 거지. 당신 이런 거 이렇게 헤프게 막 쓰느라고 진짜로 여행 갈 때 돈 모자라가지고 여행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잖아. 차라리 내가 하는 방식이 낫지 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분명 충분히 의견이 엇갈릴 수는 있는데 그런 의견이 엇갈린 데에는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뭔가 대화할 때는 지적을 하기보다 그냥 듣기만 하고 아 우리 와이프는 사소한 걸 아껴서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냥 공감만 하면서 계속 뭔가 이제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대화를 할 때 그냥 상대 얘기를 자르거나 꼬집거나 비난하거나 평가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꼭 필요한 재무적인 대화가 지속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야 진짜 이게 돈도 돈이지만 이게 인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공감할 줄 아는 능력 이런 모든 게 아우러졌을 때 진짜로 경제적인 자유 또는 가족 간에도 재무적인 계획과 대화를 충분히 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좀 어떤 적이 있었냐면 나는 아무리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재테크하고 관리를 잘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주변에서 나랑 너무 다르다 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남들이 이러이러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랑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게 뭐 수많은 방법이 있고 또 어렵기도 하고 쉽다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자기만의 철학이 생겨야 저는 자존감이 생긴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게 되게 좋아요. 남들은 어쩌던 간에 그냥 저는 제 만족하는 걸 하루하루 이뤄나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세미나 했을 때도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이번에 세미나 참가비를 받고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10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오히려 제 사비가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저를 보고 야, 너 주말 시간에 그렇게 세미나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한다는 게 똔똔이야? 그거 뭐하러 하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 그래 그분께서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분은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세미나의 개최가 수익 창출이신가 보다. 근데 나는 이번에 하는 게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한 세미나는 수익 창출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좋은 시간에 모여서 좋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거 그게 제 바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그냥 자기 기준으로 비난을 하더라도 저는 별로 그게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존감이 한 겹 쌓이면서 나만의 돈에 대한 철학이나 나만의 가치관이 또는 나만의 신념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 얘기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인문학적인 이야기들, 인간 일상 철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넌 정체가 뭐야? 야 하나만 깊숙이 파고들어도 모자랄 건데 이렇게 비난 섞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 하나만 깊숙이 파고 있는 중인 건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재테크라 하면 돈 관리인 거고 돈 관리에는 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밑바탕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 위에 이제 재테크에 대한 기술이나 뭐 상품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한계를 지금 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저에게 이제 비난 어린 섞인 이야기를 해주셔도 저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저의 갈 길을 막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사소한 도전이 주는 행복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공개 세미나를 처음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어설펐거든요. 너무 부족했고 근데 너무 그날 와주신 분 너무 좋으신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다 웃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또 아낌없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었는데 피드백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괜찮았었다, 유익한 시간이었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없던 또 하나의 색깔이 저한테는 칠해진 거예요.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샤프 하나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인펜이라는 게 있네? 이걸로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근데 이 사인펜은 내가 한 번도 안 써본 거야. 너무 써보고 싶은 거죠. 누군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연필로 그리면 이렇게
샤프는 연필로 그리면 했다가 잘못하면 지울 수 있는데 너 사인펜으로 하지? 한 번 틀리면 그 그림 버리는 거야. 그 보통 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누군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인펜으로 너무 그림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인펜으로 그림을 좀 그렸어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처럼 실수도 하고 잘못 그리고 그림을 버리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인펜이 저에게 이 샤프처럼 굉장히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샤프와 사인펜 두 가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볼펜도 생기고요. 또 이런 형광펜도 생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저는 도전인 것 같아요. 취미 활동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저 처음에 기타 칠 때 아이고 얼마나 하나 보자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타를 치면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저는 그냥 해변가에 가더라도 방에 혼자 있어도 기타 하나만 있으면 한 5시간에서 10시간은 무아지경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기타를 잘 친다 못 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타라는 게 하나 있으면 우영일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도전에는 이거는 같이 한번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도전에는 늘 비난과 만류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한 번 더 뭐라고 적어보시냐면 비난에 신경 쓰지 말고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거는 비난에 신경 쓰지 않고라고 적어볼까요? 이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비난에 신경 쓰지 않고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도전은 내 인생의 색깔을 늘려준다. 우리 왜 TV를 보더라도 흑백 TV를 보는 것보다 컬러 TV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냥 단초로운 색깔로 살아가는 것보다 뭔가 여러 가지 색깔이 화려하게 덧칠해져 있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훨씬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은 것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다 하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도전을 해서 혹시 원하는 걸 얻지 못하셔도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도전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요. 다 하세요. 뭐든지 잘 되실 겁니다. 이번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